안녕하세요. 드디어 2강에 1대1을 강의하게 된 납니다. 박수. 자, 이 지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쭉쭉쭉 3개의 문제들이 나왔어요. 몇 대면? 몇 대면? 1대1 하면 다 나와요.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인데, 자 볼게요. 먼저 읽어볼게요. 52년에 존 케이지가 미국 한 대학에서 강의했는데 미친놈이에요. 강의를 어디서 했다고? 사다리 꼭대기에서 했어요. 그리고 내용은 뭐니? 긴 침묵과 춤이에요. 선생님이 52년에 존 케이지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잠깐만요. 이걸 2시간 했다고 생각합시다. 학생 빡키고 메이트 나왔을까? 이걸 했어. 그리고 이 행위는 일반적인 강의 행식과 내용을 뒤집어 놓으면 커다란 반대의 성향을 일으켰어. 또 어떤 작가는 더 미친놈이에요. 거대한 얼음 덩어리 2개, 20개를 길거리에서 높게 내버려뒀어요. 이거 범죄입니다. 얘들아, 추워 죽겠는데 다 녹은 거 다 뭐 얼음 되잖아. 20개 높게 해줘서 사물이 시시때때로 배나무 가져온 송두리채 보여줬어요. 다른 예로는 립스틱이 얼마나 빌딩만 해요. 아까 여러분 풀었던 것 중에 담배봉투 봤나요? 엄청 크죠? 어쨌거나 그런 빌딩만한 립스틱이나 전기 플러그 몇 번, 친숙한 것을 낯선 것을 친숙한 것으로 보여주어 인간을 먼 상상의 여행길을 따르게 이런 예수님의 본질은 뭘까라고 물어봤죠.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뭐예요? 없어요. 종캐지가 중요해요? 얼음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비추칠 게 하나도 없어요. 빨간색 볼펜가입니다. 이 예술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 문단에서 나옵니다. 자, 빨간색으로 해프닝입니다. 해프닝. 빨간색으로 영어. 이게 핵심입니다. 영어로 해프닝. 뭔가 즐거운 행위겠죠. 해프닝이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right now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말보다는 시각적, 청각적인 소재들로 중요한 표현의 도구로 삼아 공연은 극장이 아니라 화랑이나 길거리, 공원 이런 일상 공간에서 해지기 때문에 이동성이 뛰어나 또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건과 행동들이 파편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이하고 추상적이기까지 대화는 생략되거나 아주 없고 때로 불쑥불쑥 튀어나와 말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통해 해프닝, 우리 삶의 고통이나 희망 등 논리적인 말로 더 이상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내세워 이렇게 해프닝의 발상은 미술에 있는 콜라주나 영화의 몽타주와 비슷하고 삶의 구조를 드러내는 현대 연극과 랩과 같은 랩과 같은 대중음악과도 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현관펜 들고요. 이거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뭐니? 읽어보세요. 이거 무슨 즉흥적이라는 말 나오죠? 아니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다 뭐니? 이례적. 이례적이라는 말은 뭐가 아니야? 기록이 안 된다는 거야.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죠. 현관펜 들고 있지. 우리의 삶 자체가 이례적이에요. 또한 논리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다. 현관펜 들고 이런 말 나오죠? 아까 여기서 뭐라고 나오니? 논리는 논리적인 말로는 설명이 안 돼. 논리적으로는 통제가 안 돼. 이런 것들 즉 이례적이고 논리에 의해 통제가 안 된다는 말 자체가 바로 삶 자체와 밀접한 관련을 보여준다 라고 했죠. 두 번째 문단에서는 해프닝에 대한 이 전체의 특성을 요약해서 1. 이례적이야. 해프닝은 2. 논리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아. 그런 면에서 1, 2에 의해서 해프닝은 바로 우리 삶과 비슷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거죠. 야, 누구 선생님 만날 줄 예측이나 했겠니? 후회하고 있니? 불과 1년 전만 해도 장영하고 바로 본가 밑에 1층에서 애들 많이 내려오잖아. 난 올라가, 뭐 컴퓨터 올라가다 누구 중에 한 명이 툭 쳐. 진이가 이거 툭 쳐. 너 왜 쳐 이 새끼야? 아저씨가 잘못했잖아요. 아저씨가 올라오면서 나 친구하네. 또 이 새끼가 어디 눈 불안이고 아저씨가 먼저 반말했잖아요. 뭔데 반말했어? 진짜 아저씨네? 내려갔겠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머리 학생과 제자를 미안해. 스승과 제자를 만났잖아. 학생과 제자를 만나고 싶어요. 전고 싶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을 몰랐잖아. 그치? 이러다가 찌리가 뭘 했어. 뭐 상을 엄청나게 큰 걸 탔어. 막 AI 뭐 했어. 그럼 내가 거기 제자가 돼서 선생님 AI가 뭐의 약자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고 할 수도 있겠죠. 인생은 다 즉흥적이고 이례적이야. 논리에 의해서 통제가 안 돼요. 야, 논리에 의해서 통제되면 사랑도 금방금방 다 이루어지죠. 많은 학생들이 책을 보고 연애한다?
여자의 마음을 꼬시는 법, 남자를 설득하는 법, 연애에서 성공하는 법. 야, 그 책 읽고 연애 성공한 것 같으면 베스트셀러 되겠지. 절대 연애는 뭘 한대? 논리에 의해서 한대. 가장 우연이야, 우연. 양은 차 38호차 타고 가다가 1년 본 새끼야. 저 새끼를 나랑 1년 봤어.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애가 벌써 막 아우 재수없어. 그냥 너무 싫어. 한번 눈밭 서로 막 말썽도 싫어. 그렇게 1년 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38호차 딱 탔는데 그 새끼가 뒤에 있어. 자리 없어가지고 그 새끼 뒤에 있고 그 바람에 내가 이렇게 앉았다. 근데 갑자기 비 오는 날 차가 가다가 누가 휙 지나가는 바람에 차가 그 브레이크. 그때 1년 동안 만났던 그 새끼가 옥 하고 튕겨 나오면서 내 발을 밟았어. 아! 아파! 아! 안 그래도 주름도 없이 미운 새끼인데 발 밟으니까 너무 아깝잖아. 너무 아프잖아. 신고해야지. 이러면서 이 새끼 내가 두고 봐. 아 왜? 발을 밟으신 거예요? 그때 그 새끼가 얘기합니다. 1년 만에 들어보는 처음 듣는 그 아이의 목소리. 미안합니다. 고개 들어! 미안합니다. 많이 다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소리야. 사랑은 그렇게 무수와요. 사랑, 아마 내가 2020 올해 한 2월 한 7일 정도쯤에 발렌타인 되기 전에 아마 사랑을 할 거야.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사랑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와요. 엄마가 그러잖아. 너 대학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너 대학 가서 연애해. 난 연애 갈 거예요. 대학 가서 연애하라는 말처럼 책임 없는 게 어딨어. 오는 사람은 어떻게? 갑자기 1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아이의 목소리. 편합니다. 왜요? 느끼한 목소리 좋아하는 애들도 많아요. 많이 다치셨네. 미안해. 근데 내가 신고하려고 하다가 아! 괜찮아요. 목소리는 좀 좋으신 편이에요. 그런가요? 이것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 부드러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데. 성시경입니다. 절절. 근데 있잖아. 그 1년 동안 보기도 싫고 꼴보기 싫었던 걔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자꾸 떠올라요. 공부를 해요? 네, 오늘 보자. 수학 38페이지니까 수학 정사 38페이지. 미안합니다. 30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교수님 걔 목소리만 들려. 엄마가 밥 먹으러 하는데 예! 밥 먹어! 밥 먹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온통 TV를 틀었는데 막 춤추고 막 음악 베이크나 미안합니다. 모든 목소리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 오는 사람을 막 물리치려고 야 물기를 막 손으로 만든다고 말하지 오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받아들여도 큰일 나요. 그래서 봐봐 이례적이고 논리에서 통제되지 않고 삶 자체와 같아가 있죠. 이 말이 첫 번째 문제의 정답입니다. 찾아보세요. 1번 볼까요? 1번 보면 해프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죠. 해프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해프닝은 핸드폰 들고 아까 이례적이라는 말하고 일대되는 게 뭘까요? 1회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1회가 반복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이거 보여? 이쪽에서 보여? 배만 보이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아까 논리적으로 통제가 안 된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례적이되 반복적이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어렵대 논리적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과 밀접하다라는 말이 뭐니? 가깝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답이 5번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딱 떨어지죠. 이걸 여러분들이 2달 내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시도, 소설도.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갑니다. 됐죠? 요까지를 봐봐. 첫 번째 보다는 미주치가 없는데 두 번째 보다는 해프닝은 삶과 밀접하다로 요약되죠. 두 번째 볼까요? 그럼 해프닝은 또 다른 거. 자, 다양한 예술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는 해프닝은 기존 예술에서 관객의 역할을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패기자들은 관객에게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함을 지르거나 물을 끼얹으면서 관객을 자극하고 희롱하게 합니다. 이게 해프닝의 연극 또는 해프닝의 한 예술행의 한 부분인데 지금은 많이 알려서 이런 기억을 잊은 사람이 많지만 혹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라는 사람 알아요? 백남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공연 예술가 성공했던 사람이야. 그분이 젊었을 때 비디오 아트, 즉 TV를 막 쌓아놓고 예술 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돌았나? 과일을 들고 관객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비디오 이거 보여주고 설명하다가 갑자기 가위를 소품팀한테 가위 달라고 했더니 내려가서 남자들 넥타이 다 메고 왔잖아. 공연 보러 가면 다 넥타이 메잖아. 넥타이를 다 잘라요. 넥타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야? 비싼 넥타이 한 사람이죠. 이거 심한 소리인데. 그래서 다 잘라요. 그리고 미칩니다. 우리의 목을 옥죄는 이 넥타이는 구속의 상징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롭게 봅시다. 그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이랬어요. 기립박수 치고. 그럽시다. 하고 자발적으로 막 자르고 막 여자들은 드레스 목걸이 자르고 막 이전을 했어요. 몇 년 뒤에 백남준 돌아가셨거든요. 장례식에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아니? 백남준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 장례식이니까 다 정장 입고 가잖아 보통. 정장 입고 잘린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또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와서 잘라 이 새끼야. 왜? 잘라. 그 사람이 가진 의도, 그 사람이 가진 예술혼을 많은 사람들이 뭐니 다 이해하고 박수 쳤던 거죠. 그때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드는 생각, 저게 우리나라였으면 어땠을까? 짝짝짝! 경탄서죠. 예술을 바라보고 예술을 이해하는 관점이 우리가 좀 더 성숙된 문화로 가긴 가야 돼요. 예술은 사실 자유를 부과하거든.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로운 행동이야. 그래서 예술가들이 너무 자유롭잖아. 막 밤새서 작곡하고, 밤새서 막 음악하고, 막 밤새는 게 힘드니까 막 마약하고. 아무튼 뭐야. 예술하는 사람들이 창작의 고통을 되게 많이 느끼잖아.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예술은 가장 기본적인 게 창작이에요. 두 마디 혹은 세 마디만 비슷하게 하잖아. 그러면 표절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매도당해요. 그러니까 예술이 있잖아. 내가 이만한 음악을 작곡했다.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자. 새로운 작품, 새로운 음악 할 때는 얘를 싹 없애야 돼요. 새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작업이죠. 그죠? 공부는요. 이만큼 공부를 했어요. 싹 다 지우고 새로 공부하잖아. 미친놈이죠. 과학기술이나 안 그러면 지식의 축적은 이만큼 쌓았으면 이만큼 쌓은 위에 다시 토대를 마련하죠. 또 이런 지식이 쌓은 후에 또 다시 토대를 마련하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집합을 배우면 그거 토대 위에 다음 수요로 나가고, 국어에서 비문화에서 이렇게 하는 걸 하면 그 일대를 바탕으로 시에도 적용해보고 이렇게 지식은 축적되잖아. 그래서 지식 쌓는 직업이 편하고 돈 잘 벌고 존경받는 직업이 많아요. 과학자나 대학 교수나 뭐 누구나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식을 쌓은 것 위에 조금만 더 덧입히면 되거든. 근데 예술하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린다고 하자. 정말 힘들어요. 왜? 하나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싹 다 부정하고 새로 그려야 인정받는 거야. 아니면 비슷하게 그리잖아. 그러면 관객들이 뭐라고 하잖아. 보는 관람객들이 저번 그림하고 비슷하게 그렸네. 뭐 별로 감흥이 없네. 이렇게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걸 원하니까. 나 혼자 살 때 기안판사가 나와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뭘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것 때문에 본인이 뭘 해도 스트레스가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예술 물론 좋거든. 예술 좋아요. 미술도 좋고 음악도 좋고 무용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정말 그걸 전공으로 해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그 창작의 고통마저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버텨나지는 못해요. 오래 가지도 않고. 내가 무슨 말 하는 줄 알겠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하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식을 쌓는 직업을 먼저 가져. 내가 하기 싫더라도 지식 쌓는 게 좀 쉬우니까 요만한 지식 쌓는 직업을 가져. 예를 들어 대학 교수가 됐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되거나 또는 뭐 법관이 됐다? 변호사가 됐다고 하자. 그 지식만 쌓으면 되잖아. 형법 다 배우면 민법 배우면 되고 지식만 쌓으면 되잖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분야에 진출해서 직업적으로 성공을 했어. 성공 안 해도 돼. 어쨌거나 그 직업을 가졌다? 그 다음에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하세요. 지식을 쌓은 의사야 내가. 근데 내가 춤추는 걸 좋아해. 그러면 춤을 배워. 잘 못 배워도 돼요.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왜? 의사가 춤추는 데가 어딨어? 의사가 와서 네 이거 하고 앉아있어. 50 먹은 의사가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뭐
아이고 뭐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야 의사인데 춤까지 잘 추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보죠. 근데 내가 춤꾼이야. 내가 수우파에 나왔던 춤꾼이야.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올린다? 인스타그램에서 올린다? 그러면 와 절대 안 해요. 이 사람은 뭐니? 춤꾼이죠. 프로잖아. 매일 눈으로 평가한다. 어디 틀렸나 봐요. 춤출 때 어디 틀렸지? 저거 봐 틀렸지. 군무 여러 번 하는데 자, 네 번째에 틀렸지. 쟤는 안 돼. 평가해요. 왜? 춤꾼이니까. 노래하잖아? 가수가 유튜브에 노래 올려요. 그러면 노래를 듣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음정이 틀리고 내가 무슨 뭐 마스터가 돼서 심사위원이 돼서 그걸 지정하려고 그래요. 왜? 그 사람은 프로니까. 근데 내가 의사야. 춤췄어. 틀렸다 맞다 필요 없어. 왜? 의사잖아요. 약사인데 노래해. 너무 잘해 노래를. 우와 음정은 틀려요. 공부하다가 보면 음정 하나 틀릴 수 있지. 이해를 해요. 그게 우리나라의 사회적 관계의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음악 할래요. 선생님 저 미술 할래요. 다 다른 좋은 직업 가지고 난 다음에 취미로 하세요. 그럼 스트레스도 없잖아. 가수가 얘들아 엄청난 조회수를 올리려면 거의 박효신급 돼서 감동을 줘야 되지만 그 외에 가수들 유튜브 별로 안 돼요. 근데 의사가 노래가 좀 잘하거나 약사가 춤을 잘 추거나 또는 변호사가 뭐 뭘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잖아.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되게 많이 호응을 해줘요. 왜? 그 지식을 축적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서울대 가는 거, 의대 가는 거 사람들이 왜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지 아니? 대학 간판이 아니에요. 거기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쟤는 얼마나 노력했을까? 쟤는 얼마나 잠 못 자고 저렇게 했을까?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 자퇴하고 나와요. 그리고 어디가? 뭐 여기 명지대를 갔다고 하자. 사람들은 서울대 자퇴생으로 더 기억해요. 명지대는 생각도 안 해요. 그 대학 갈 때까지 자기가 그 유수한 어려운 곳에 가기까지의 그 노력과 그 고통을 본인들이 다 해봤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울러 내가 서울대를 가면 서울대를 보내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힘든지 보세요. 매일 차로 실었다 나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빠는 저녁에 맥주 한잔 못하고 내 차에서 대기하다가 이런 노력들을 본인 다른 엄마 아빠들이 다 아니까 누구 아들이 어디 갔다 그러면 야 진짜 고생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축적되는 직업을 하면 쉬워요. 내가 축적 안 해도 된다. 미리 남이 쌓아놓은 지식에다가 조금 숟가락 얹으면 더 큰 축적이 되죠. 그리고 창의력이라는 건 미리 쌓아져 있는 지식에 생각을 다르게 하면 창의력이 돼요. 창의력이 다른 말이 융합적이거든. 어떤 애들은 책을 읽을 때 소설 좋아하니까 소설만 읽죠. 이번 주 소설 읽었어? 다음 주 과학책 읽으세요. 과학책 읽고 난 그 다음에 백과사전 보세요. 위키 보세요. 이 세 개를 보잖아? 그럼 그 세 개 속에서 내 머릿속에 창의력이 떠올라요. 아,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적용했던 방식을 요 분야에서 이렇게 적용해도 되겠네? 이런 게 창의력이에요. 지금 21세기에 원하는 아이들은 다 그런 아이들이야. 많이 외우고 뭐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애들은 사실 AI가 더 담당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다른 분야에 적수에 응용하는 게 훨씬 더 큰 세대가 있죠. 우리 불과 5년 전, 6년 전만 해도 기억나? 쿠팡이 어디 있었어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쿠팡이 어디 있었고 배달의 민족이 어디 있었어? 불과 5, 6년 만에 이렇게 매출 시장으로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 이거 플랫폼 사업을 하면 여기 판매자와 여기 구매자가 나를 거쳐서 하게 하면 되겠다. 나는 오직 단순한 그 생각하다로 기술자도 모아가지고 터뜨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도하게 될 이 이후의 세대는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이 공부와 관계되는 다른 융합적 사고를 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솔직히 의대 안 가고 법대 안 가도 돈 벌 수 있는 길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엉뚱한 데네. 아무튼 해프닝을 하다가 기존 예술에 가서 이 백남준처럼 희롱하게 됐다. 공인은 정의는 한 분이 아니라 이것저것 혹은 동시다발 쏘여주기라고 관계들은 볼거리를 따라 옮겨다니면서 각기 다른 관점들의 장면들을 봐. 이건 관계들을 공인을 참여하게 하는 의도. 그렇게 하면서 해프닝은 삶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일상의 삶에 개입하는 의식이 돼. 나아가 예술 시장에서 상징적 재화로 사람 사이 거래되는 것을 봐봐요. 또 해프닝은 빨간색 볼펜. 박물관 왔을 때 작품을 전적 보는 기존 예술의 저항이 빨간색으로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정도 뒤에 선생님과 비문학을 하면서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단순합니다. 이건 해프닝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30분 되기 전에 바로 얘기해 주세요. 해프닝에 대한 얘기인데 해프닝은 자, 첫 번째 기존의 삶과 밀접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나오죠. 기존 예술의
기존 예술에 저항한다. 자, 우리가 테스트 1, 첫 번째 수업 우리 테스트 할 때 사막은 저위도와 중위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해프닝은 상과 밀접하며 기존 예술에 저항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두 번째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와 같은 예술적 현상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예술가들의 정신적 모험의 실천이다. 인습적인 사회활동에 사회적인 수능에서 비판하고 한강을 들고 고정 예술 변화. 이렇게 기존 예술에 저항하는 해프닝은 바로 고정된 예술의 변혁을 이끌었다. 다시 고정 예술 변혁. 이라고 했던 해프닝은 우연한 사건 개인의 자기스를 강조해서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걸 뜻을 해. 하지만 그럼에도 현대사회에서 안락한 감정에 마비된 우리들 휘저어 놓으면서 상과 예술 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모색하고 이러한 예술 보면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자, 빨간색으로 있죠? 예술의 지표는 넓혀갈 것이다. 이게 이 글의 이 해프닝의 의입니다. 의라는 말은 같은 말이 뭐냐? 가치입니다. 해프닝은 이런 의가 있대. 이런 가치가 있대. 그러면 자, 해프닝은 잠깐 밀접하고 기존 예술에 저항하면서 보니 상당히 큰 예술의 지평을 넓혀가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오늘 아침에 11시부터 수업들을 항상 하겠지만 이러한 걸 머릿속에 필자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러한 해프닝을 상당히 밀접해. 해프닝은 기존 예술에 저항하고 다른 걸 생각해. 그래서 아주 좋은 의의가 있어.를 생각하고 있어. 이거 주제적으로 생각한 다음 여기에다 머리 다 살을 붙인 거죠. 1952년에 존 케이지가 교수로서 예를 들어가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도 미리 이런 주축, 틀을 먼저 마련해 놓으면 글쓰기가 쉽죠. 그럼 어떻게 이런 틀을 마련하느냐? 주어진 지문에서 자꾸 이렇게 살 빼고 원래 뼈대들만 자꾸 추출, 골라내는 연습들을 여러 번 하세요. 100개 해보세요. 100개. 100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글을 쓸 때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쓰지 하면 이렇게 또 올라요. 15일 날 선생님이 칼럼을 쓰거든요. 칼럼 써요. 1800자 쓰면 10만원 준대요. 그때 이 칼럼을 쓸 때 선생님이 뭐 쓸까?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살을 이렇게 붙이겠죠. 그리고 제출하면 17일인가 18일째 대전일보에 신문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내가 대전일보 가서 왕창 갖고 와서 너희들한테 줄게요. 너희들 주면 너희는 그거 보는 용도가 아니잖아. 보고 엄마 하고 엄마한테 갖다 주고 우와 신문에 나왔네? 이거 엄청나게 엄마들 좋아해요. 왠지 아냐? 신문은 매스컴이지. 저번에 선생님 PJ도 나왔지만 매스컴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안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문에 얼굴 나가고 글 썼는데 그 사람 감도 출신에 뭐 이렇게 나왔어. 조폭 출신인데 막 여기 막 문신에 여기 막 뱀 미꾸라지 뭐 이런 게 너무 못 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매스컴은 되게 검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왔다고 하면 엄마 아빠들이 쟤는 저 사람은 검증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주지만 너희는 엄마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 현관표들 비치는 것부터 볼게요. 고정 예술 변혁이죠. 요게 3번 들어갑니다. 쭉쭉쭉쭉쭉 3번 들어갑니다. 3번에 아까 뭐 있었지? 고정 예술 변혁이면 여기 볼까요? 고정 예술 아까 변화는 뭐로 바뀌었니? 변화 딱 떨어지죠. 그래서 화살표하면 되는 거예요. 고정 예술 변혁을 고정 예술 변화 했니? 앤드 현관표 들고 다 했니? 현관표 들고 부제에 나와 있는 거 보기에 여기 실제로 거대하다를 현관표를 해주시고 다시 빨간색 바꾸면서 어디로 가나? 바로 부제 여기 사물의 확대 화살표가 떨어지게 그죠? 그러면 3번 문제도 풀렸죠. understand? 2번 볼게요. 2번은 보기에 밑줄이 다 있습니다. 보기에 볼게요. 빨간색 들고 기존의 작가 빨간색 밑줄 이에 반해 막 엄청나게 표시 그 다음에 해프닝 밑줄 기존의 작가 이에 반해 해프닝 기존의 작가 이에 반해 해프닝. 자, 기존의 작가들은 현관표 들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존 작가들은 예술적 전통을 조화시켜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니? 얘를 길이 보존해요. 보존. 그러면서 뭐니? 다수의 관객이 함께 즐기는 공동체의 사물이 돼요. 자, 기존 작가들의 작품은 예술적 전통을 조화시켜요. 길이 보존이 돼요. 아울러 관객이 함께 즐겨요. 다수의 관객이. 자, 얘가 1이고요. 얘가 2고 얘가 3이죠. 여러분이 찾은 답지에 이 말들과 반대가 나오면 되죠. 자, 예술적 전통을 조화시키지 못하거나 길이 보존되지 않거나 관객이 함께 즐기는 것이 안 되는 게 답이죠. 찾아나오나요? 보이나요? 똑같이 안 나와요. 똑같이 밥이 맛있다, 밥이 맛있다가 아니라 얘가 밥이 맛있다면 여기에는 얘는 살짝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4번 볼까요? 4번 볼까요? 먼저 1번 볼게요. 예술적 전통이 조화시키기 안 된다는 게 뭐니? 조화가 안 되면 아예 전통으로 계승도 안 되죠. 이에 반해 계승되기 어렵죠. 반대되는 건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아까 길이 보존된다고 했잖아. 보존된다는 건 뭐니? 우발적이면 안 돼요. 우발이 즉흥적인 거잖아. 일회성이잖아. 우발적인 건 다 기록이 안 되잖아. 보존이 안 되잖아. 아울러 다수의 관계 함께 즐겨야 되는데 관객 사이에 뭐가 없어요? 합의가 없는데 어떻게 즐길 수 있겠니? 다시 예술적 전통 조화는 계승이 안 되고요. 길이 보존되는 건 반대가 우발적인 거고요. 다수의 관객이 함께 즐기는 건 관객 사이에 합의가 없는 거하고 반대되는 거네. 고등학교 국어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니? 이해되죠? 자, 항상 7시부터 7시 20분 혹은 빠르게 15분까지는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서 첫날 만날 화살표 해라 밑줄처럼 하면 따라서 내가 안 하고 그냥 따라서 이렇게 하면 허울 좋은 공부일 뿐이에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박태환 유튜브 보면서 아 수영 나도 배워야 되는데 야 박태환 수영 잘하네. 유튜브만 10번 1000번 보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여기서 100번 1000번 하면 뭐하니?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앉아서 내가 스스로 화살표하고 정확하게 되는지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짝 비문학 거기에서 비문학 독서에서 뭐니? 1번부터 9번이 숙제라고 했죠. 오늘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바짝 비문학의 1번부터 9번을 전부 이렇게 현관펜으로 하고 화살표하고 틀려도 돼요. 현관펜으로 하고 화살표하고 그걸 다 해서 붙여야 돼요. 가지고 와야 됩니다. 다음 주에. 알겠죠? 그리고 아까 신체 포기각서 몇 명 5명인가 남으라고 한 학생들은 첫 번째가 뭐니? 숙제 3번 안 해오면 강제 퇴원입니다. 이제 좀 빡빡하게 하겠어. 숙제를 3번을 안 해왔다. 그러면 다른 어떤 여와 관계없이 상담실에 통보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 몇 번, 그리고 남은 거 몇 번 해서 계산해가지고 바로 환불 조치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더 무서운 건 1학년 돼도 2학년 돼도 시험 안 받습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너희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싸 핑계 생겼다 이거야. 숙제 3번 안 해오는 거야. 그러니까 삼진하고 있잖아. 우리가 총 8번을 보는데 3번을 안 해오면 그건 안 하겠다는 의지와 똑같잖아. 그리고 3번은 잘 들어 9개씩이잖아. 3, 9, 27이니까 27개 지문을 안 하는 거야. 우리가 36개 지문 보거든. 그 중에 27개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예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죠. 알겠니? 장난이라 우리 여기서 해봐야 일주일에 6시간 밖에 안 돼. 쌤하고 하는 건 일주일에 6시간. 토요일 3시간, 일요일 3시간밖에 안 돼. 나머지 시간을 탁 놀다가 수업 오기 전에 잠깐 문제 1번, 3번 막 1, 3, 5만 대충 찍어서 그 다음에 숙제를 딱 내면 일주일 내내 헛짓한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적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쌤, 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를 수 있니?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 성적이 안 올라가 맞는 거야.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한 것이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건 얘기했잖아.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잘 들어요. 이게 점수고요. 이게 시간이야. 보통 이렇게 시간 돼서 노력한 만큼 시간이 지난 만큼 점수가 오른다고 생각하잖아.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 거의 대부분은 7, 80%가 이거예요. 아직은 기초가 학습이 모자라고 수학에서 공식 못 외우고 국어에서 1대1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 시간 지나. 근데 어느 순간 얘 여기 요거 선생님이 곡선이 변화하는 점이라고 해서 변곡점이라고 해요. 이 변곡점을 지나면 기하 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요게 내년에 올지 올 2월에 올지 올 8월에 올지는 몰라요. 인생은 우연적이고 즉흥적이니까. 이 쟤는 머리가 좋으니까 좀 일찍 올지 않을까요? 아니
시는 정말 공평한 게 머리 좋은 애들한테는 성실을 좀 덜 줘요. 성실하지 않은 애한테 머리를 조금 더 줘서 세상 살아가게 하고 엄청 성실한 애는 너무 성실해서 머리까지 좋으면 세상 다 살아오는 것 같아서 조금 머리를 좀 덜 줘요. 그러니까 노력과 재능이 합쳐지기까지 기다렸다가 내 노력만큼 똑같이 가자. 이제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머리까지 좋아진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머리는 IQ, EQ 이런 게 아니야. 국어 Q. 나는 국어만 잘하면 되잖아. 그게 기하급 수준으로 올라가. 선생님도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해도 안 되다가 국어가 선생님은 학력고사 때 국어 다 맞았거든. 수학은 8점 받았어. 수학은 8점 받아도 국어 다 맞은 이유가 이런 폭발적인 걸 느끼고 그 다음부터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 선생님 제자 중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전이 어렵다가 그림으로 그리는 순간부터는 쉬웠어요. 예견쌤 수업 들었죠? 고전으로 그릴 때 훨씬 쉬웠었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잘했어요. 그러다가요. 이런 부분들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꼭 온다는 거야. 그럼 가서 계속 하고 있어야죠. 알겠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보이죠? 예술적 전통이 조화가 된대. 얘는 안 된대. 길이 보존된대. 우발지. 관계 이 절기를 때 화면을 못 얻는데 이렇게 딱딱 반대로 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먼저 해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